러시아는 처음으로 키이우를 상대로 기존보다 사거리가 160km 더 늘어난 계량형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100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달 가장 대규모 공격 중 하나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8월 27일에는 우크라이나의 8개 지역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고 3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대놓고 폭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앞발을 치켜든 채 러시아 점령군 쪽으로 가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전쟁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테러를 최대한으로 격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밤 우크라이나군이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날 말했듯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SAMP-T 시스템 4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패트리어트에 해당하는 유럽산 방공체계입니다. 함께 전체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최대한 자세하게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자, 이번 방송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키이우를 공격한 최신 미사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키이우에 대한 복합 미사일 공격 중 하나에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현대화된 9M723이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1000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보아라 M이라는 체계에 속하며 이어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GUR을 없었다. 개량된 미사일은 엔진이 커지고 그에 따라 발사대도 커져서 최대 55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구형 버전은 사거리가 390km입니다. 나머지 미사일 부품들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정보 당국은 또한 이 무기의 전술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인용문. 이러한 공격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도달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공격이 철저히 테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용문. 이러한 전술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협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우크라이나와 문명 세계의 공정한 조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부의장 표트르 톨스토이는 오늘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대놓고 폭격하기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하루 전에 공격을 경고해서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인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더럽고 야만적인 존재의 말을요. 표트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배중을 완전히 사기를 꺾어서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우리 군대를 맞이하도록 만들자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의 공개 발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자 장군인 안드레이 구룰레프는 이전에 적을 가차없이 공격해야 하며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용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회의원 안드레이 콜레스니크는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야 하며 그들이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디나당 대표인 알렉세이 주라블레프는 아예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을 말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절반과는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냉정하지만 매우 끔찍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16,87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51,27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3,126명은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숫자보다 훨씬 낮은 유엔의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스칸데르 1000 미사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이 신형 미사일에는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수입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140개의 부품 중 오직 4분의 1만이 러시아 기업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거의 절반, 즉 63개의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8개는 스웨덴에서, 또 다른 8개는 벨라루스에서, 각각 4개는 독일과 대만에서, 그리고 3개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유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레이저 자이로스코프의 비행 정보 처리 블록에서는 43개 부품 중 단 5개만이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들은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 FPGA, 메모리, 디지털 아날로그 및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미국과 대만 기업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서는 이 모든 기업들이 문명화된 세계의 제재 정책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경험은 어느 나라도 매일 밤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충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사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평가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 1000 미사일의 대량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30, 40개의 이런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키예프 자체로서는 잠재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는 이미 이 미사일의 두 가지 개량형 모두의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잠재적으로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500kg까지의 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엔진이 커지면 미사일이 물리적으로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탐지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며 그 중에는 새로운 이스칸데르 1000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정보에 따르면 8월 27일 밤, 적군은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오닉스 대함 미사일 2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브랑스크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스칸데르 M와 KN-23 탄도 미사일로도 공격했습니다. 샤헤드, 게르베라, 반데롤 등 258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고 파로디아 모조 드론으로도 공격했습니다. 총 233개의 표적이 격추되거나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함 미사일 오닉스, 이스칸데르 M 및 KN-23 탄도미사일 7기, 드론 반데롤 미사일 3기와 222대의 적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안타깝게도 광범위하게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폴타바, 수미, 헤르손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주택과 쇼핑몰을 공격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에서는 유도 항공폭탄이 고층 아파트를 타격했습니다. 오데사에서도 고층 아파트가 공격당했습니다. 키예프주 추빈스키에서는 드론 공격 이후 공장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기관이 동원되었습니다. 키예프의 셰브첸코구에서는 김나지움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드론이 디나모 경기장 근처와 포돌스키구의 주택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키예프주에서는 보리스폴과 파스토프의 창고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인들은 명백히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피첸트리 칼리노브카의 물류센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자재 창고입니다. 알파 디벨롭먼트 그룹 단지입니다. 이 부지에는 아브로라, 루셴, 실포, 컴피, 부드파스타치 슈퍼마켓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건축자재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식료품점과 건축자재점의 창고를 모두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손에서 드론이 자전거 타는 사람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3명은 시내버스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러시아인들은 완전히 미친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며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버스를 보고 일부러 그 버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오데사에서는 공격이 7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6층짜리 건물, 교육기관 2곳, 그리고 곡물 저장고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5발의 미사일이 자포리자 스탈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밤새 3명이 사망했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몇 주 전 비밀리에 샘프 TNG 포대 4개를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포대들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인 아스터 30도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거리 레이더 7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 레이더 6대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레이더 1대입니다. 이 모든 패키지의 가격은 거의 30억 유로에 달합니다. 벨도로 파리와 로마는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아스터 30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제품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크라이나 공군이 결국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는 사실은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히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